현재 김민재 영입을 위한 전쟁이 불타고 있습니다. 영입 전쟁의 선두에 위치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희소식은 맨유의 에릭 테나흐 감독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계속해서 맨유에 관심을 받아온 김민재가 맨유행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편 미국 매체 SB 네이션은 맨유가 김민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출발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흐 감독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은 맨유 구단이 여름 이적 자금을 결정했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현재 맨유는 다음 시즌 진정한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선수단 재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끌어모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탄 즉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는데요. 대규모 영입을 계획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적 자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확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맨유 구단이 어수선한 탓인데요. 맨유는 현재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을 시장에 내놨고 아직까지 다음 주인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 자금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여름 이적 자금이 1억 파운드 정도에 그칠 거라는 암울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드디어 정리됐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되든 간에 오는 여름 이적 시장 자금을 확보했고 승인했다고 합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결정한 일이고 다음 주인 후보들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알렸는데요. 다음 주인 후보들도 모두 이를 받아들였고 자금 규모는 무려 5억 유로로 역대급입니다. 이제 테나흐 감독은 돈 쓸 일만 남았는데요. 스페인 매체인 이엘파스는 21일 테나흐에게 여름 이적 자금 5억 유로가 주어질 것이다. 테나흐는 막대한 이적 예산을 갖게 됐다. 글레이저 가문이 승인했고 구단주 후보들도 받아들였다. 맨유는 역사상 가장 큰 이적 시장을 공격할 것이다. 글레이저 가문의 소식통에 따르면 소유권이 바뀌든 말든 맨유는 오는 여름 5억 유로를 투자할 준비를 마쳤다. 4개 포지션의 5명의 선수로 팀을 보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엘파스는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 최종 명단 10인을 공개했습니다. 수비수에서 김민재와 함께 바르셀로나에 로날드 아라우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수에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유벤투스의 두샨 블라호비치가 선정됐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용, 유벤투스의 아드리앙, 라비오, 브라이튼의 알렉시스 맥앨리스터가 포함됐습니다. 윙어 포지션에는 나폴리의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와 바이에른 뮌헨의 킹슬리 코망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절반인 5명이 맨유의 최종 선택을 받을 거라고 이 매체는 전망했는데요. 이적 자금이 마련됐으니 김민재의 맨유 이적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맨유가 김민재를 이렇듯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SB네이션에 따르면 김민재에 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이라는 제목과 함께 김민재와 맨유와의 적합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시즌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밑에서의 다양한 능력과 경기력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지난 시즌 동안 김민재는 경기 전반에 걸쳐 엄청나게 빠르고 후방에서부터 공격 시작 시 온더볼에서 같은 속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나폴리 후방 빌드업에서 중심인 것이다. 해리 맥과이어도 한때 명성이 있었던 능력이었는데 자신감과 폼 상실로 인하여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맥과이어처럼 김민재도 클럽 아이콘인 칼리두 쿨리발리를 대체하고 나서 아미르 라흐마니와 짝을 이룬 센터백 조합의 좌측에서 뛴다. 몇몇 부분에서 그의 위상이나 프로필 면에서 김민재는 쿨리발리의 완벽한 대체자로 판명됐다. 김민재는 위험한 루즈볼을 상대보다 훨씬 더 빨리 따내는 게임 리딩 능력을 보여준다. 시적인 언변으로 칭송받는 스팔레티 감독은 이번 시즌 중 언급에서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정의했다. 김민재는 경기당 적어도 20개의 믿을 수 없는 것을 한다.
내겐 그가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그가 공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상대 페널티 구역에 5초 만에 다다를 수 있다. 스팔레티의 전술에서 주장 조반니 디로렌조가 자주 확실하게 내려오며 그의 팀은 3백 혹은 투백에서든 빌드업에서부터 거듭 변화를 준다. 디 로렌조가 아니면 마리오 후이가 브로를 맡고 주장은 오른쪽 측면의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포지션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센터백들을 필요로 한다. 김민재 역시 페네르바체 시절부터 3백의 중앙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 능숙하다. 그러한 습관이 나폴리에서 유용한데 나폴리의 빌드업에는 넓은 공간 방어를 잘할 수 있고 포지션시 극도로 유용한 수비수들을 필요로 한다. 보통 디 로렌조가 후방 라인으로 내려가는 풀백인지라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으로서 마리오 후이 혹은 마티아스 올리베이라의 뒷공간을 커버한다. 그리고 김민재는 그 역할을 특출나게 잘 해내서 그의 빌드업 능력으로 자주 나폴리에게 미드필드나 측면의 수적 우위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김민재는 단순히 후방 라인의 왼쪽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다. 라흐마니의 부제시 주앙 제주스와 나란히 서서 오른쪽 수비에서도 임무를 대신했다. 이러한 것이 테나흐가 자연스럽게 김민재를 좋아할 이유들이다. 하지만 나폴리의 미드필드들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후방에 많은 보호가 되었고 맨유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미드필드 구조는 맨유의 전망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맥과이어가 떠나는 상황에서 김민재 같은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긴 하지만 미드필드와 골문에 정리되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선 얼마나 팀이 이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봤자 후방 라인은 시즌 여러 시점에서 낙담하게 될 것이다. 김민재의 수비수로서의 다재다능함은 가장 큰 특성이고 김민재는 테나흐형 수비수다. 라파엘 바라니 훌륭한 박스 디펜더이긴 하지만 오프더볼에서 제한적이고 거듭 부상으로 고생한다. 김민재를 영입하면 맨유가 바란을 2시즌 전에 영입한 뒤 고작 로테이션 옵션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맨유 스쿼드의 연령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했고 이는 김민재가 해줄 몫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김민재의 행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행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민재 에이전트 측은 아직 맨유와 구체적 협상은 없고 빠르게 움직일 이유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맨유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최고 각부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 리그앙 명문 파리 생제르맹이 구체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행이 유력하지만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파리 생제르맹으로 진로를 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